저희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우리 아들 거리는 전형적인 팔불출 아들 엄마셨습니다. 모르고 한 결혼은 아니었고 저 역시 할 말 하는 성격이라 그런 시어머니가 제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귀한 외동 아들이기도 해서 어머니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치마폭에 쌓여 자란 것 치고 남편의 가치관은 보기 드물게 정상적이었습니다. 여자 배려할 줄 알고 타인에게 양보도 잘하는 좋은 남자이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 선택해서 제가 결혼을 했겠죠. 아무튼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1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갖고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나 남편은 둘 다 같은 그룹 직장인이고 계열사만 달라요. 복지 좋기로 유명한 직장이라 저는 아이 낳자마자 바로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복지가 워낙 좋아 2년 6개월까지는 눈치 안 보고 아이만 보며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를 둘 가지기로 가족 계획을 짰는데 첫째 아이 때는 제가 쉬고 둘째 아이 때는 남편이 휴가 내서 3살까지 키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집안을 싹싹 치우고 정리도 잘하고요. 손빨래도 저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랑 여행 간다고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저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직장인 되기 전엔 공부만, 직장인 되고 나서는 온종일 게임만 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저 만나서 사람 된 거라고 남편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이 낳고 여자들 다 있다는 그 흔한 산후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같이 입덧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살이 4kg나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만삭일 때는 새끼 다 해다 받쳐주고 아이 낳을 때는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며 울더군요. 병원 원장님까지 구경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는 어화둥둥 온종일 아이를 품에 껴선 본인이 아이 먹이고 재우고 다 하더라고요. 제가 젖이 많이 안 돌아 일찌감치 단유를 했더니 남편이 아이 분유 먹이며 하는 말, 남자한테도 젖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아이에게 나눠서 줄 수 있지 않겠냐며 탄식하는데 그 정도로 부성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잘해주셨어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하며 어쩔 땐 저보다 남편 걱정을 더 해주시기도 할 정도인 저희 친정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저 챙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남들 다 하는 임신에 출산인데 뭐가 그리 유난이냐며 심지어 출산도 저 혼자 하러 가라고 하시더군요. 남자들이 괜히 산부인과 들락날락 하는 거 세상 꼴보기 싫다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낮이라면 몰라도 밤에 진통 오면 괜히 남편 깨우지 말고 너 혼자 조용히 애 낳으러 가라. 나도 애 낳아봤잖냐. 가진통 올 땐 밥도 지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진통 처음 오기 시작했을 때 그냥 바로 차키 들고 네가 운전해서 병원 가. 다 할만하다. 남편 머리채 잡으며 울고불고 그럴 거 없어. 요즘은 무통주사도 좋잖니? 그러니까 괜히 우리 아들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씩씩하게 잘 낳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정이 안 떨어졌다면 거짓말이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출산을 혼자 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도 여자이시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해서 서운하다 한마디 했다가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며 화내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싸움 아닌 싸움이 나버려서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별로 연락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어머님 기분은 맞춰드리는 남편이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본인 어머니한테 자기도 실망해서 엄청 화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식음을 전폐하며 천륜 같은 아들이랑 이렇게 끊어지는 거냐며 대성통곡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 보고 모른 척할 사람이 어딨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이시니 당연히 육아 참여도가 높고 가정적인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죠.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7시 정도인데 오자마자 당연한 듯 소매를 걷고 아이를 케어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면 저도 때늦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바깥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늘 집밥 먹는 걸 좋아했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 사람이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다며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장 좋아했어요. 저도 제 배려하느라 집 오면 살림해주는 남편에게 많이 고마웠기에 저녁만은 꼭 차려주려고 노력했고요. 남편이 야근하거나 늦게 오는 날이면 저녁을 거르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걸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좀 유별나서 바닥에만 내려놓아도 울고 그랬거든요. 수유 타임도 짧고 낮잠도 쪼개서 자는 아이라 솔직히 진짜 극악의 난이도인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아이가 좀 힘들게 한 수준이 아니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살았어요. 아이가 분유를 많이 끊어 먹으니 젖병 설거지도 참 많이 나와서 하루 종일 아이 들쳐매고 싱크대 앞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남편이 그거 해결해 준답시고 식기세척기까지 알아서 들여놓고 설치해 놓더군요. 퇴근 후 집에 오면 본인이 식세기 돌려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팔다리 부어있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매일 20분 정도 마사지 해주곤 했습니다. 남들은 애 낳고 부부싸움 엄청 한다던데 저는 그런 스윗한 남편 덕분에 산후 우울증은커녕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계모임 때문에 서울에 오시게 됐었는데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작은 방도 싹 치워놓고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관리 감독반 고참이라도 된 듯 집안 여기저기를 샅샅이 살펴보시며 여긴 먼지가 쌓였네. 이건 망가졌는데 왜 안 버리고 있냐 등등 온갖 잔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아이 케어도 해야 하고 어머님 신경도 써야 하니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물으시더군요. 그런데 너 저녁에 네 남편 밥은 제대로 해주니?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저녁은 꼭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하고 온 남편은 모름지기 집에 들어와서 바로 밥상에 앉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시며 아무리 애 낳고 키우느라 힘들어도 일하고 온 남편은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어머님께 밥을 차려드려도 어머님은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오면 같이 먹겠다 하시면서요. 그러다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어머님은 테스트하듯 거실 소파에 앉아 저희 부부 하는 행동을 지켜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께 오셨냐 인사한 뒤 그냥 평소처럼 화장실 들어가서 손발 씻고 나오자마자 아이부터 안아 올리고 어화둥둥 내 새끼 잘 있었냐 뽀뽀하더니 저에게도 고생했다며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어질러진 집안을 대강 치우는 남편을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갑자기 대뜸 일어나셔서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뭘 고생했다는 거냐? 고생은 네가 했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는 것도 진이 빠졌을 텐데 너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쉬어. 라고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머님은 우악스럽게
남편을 기어코 소파에 앉히신 뒤 저에게 앞치마를 휙 던지시며 네 남편 왔는데 밥 안 차려주고 뭐해? 내가 오늘 니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든가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뭐 하시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어머님은 재차 저를 채근하시며 빨리 남편한테 저녁 밥상 차리라고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남편 밥상을 차리려 부엌으로 가니 남편이 화들짝 저를 말리며 밥 먹고 왔는데 왜 또 차리냐 하더군요. 어머님이 당신 밥상 차려드리래잖아. 식탁에 앉아있어. 됐어. 나 먹고 왔다는데도.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도끼 눈을 뜨며 너 하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 그런다. 집에 있는 사람한테 어찌 고생했다고 말하니? 고생했단 소리는 네가 들어야 마땅한 거지. 제 밥그릇은 제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법이야. 네가 똑바로 가장 노릇을 해야 아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사내 놈이 한심스럽게 집에서 편히 있는 아내를 돕긴 왜 도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가사 분배하면서 잘 살아요. 이 사람 몸도 아직 덜 회복됐고 나도 내가 좋아서 집안일 좀 한다는데 엄마는 그거 가지고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간섭하면 뭐가 더 나아지는데요? 남편이 욱하면서 대들었더니 시어머니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이 낳고 나서 남편이 고생할까봐 더 걱정하시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저더러 아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신 적이 없긴 해서 예상은 했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어엿한 아버지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술이 취급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연신 사과하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뭔 잘못인가요? 그냥 어머님이 빨리 가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는 외출 준비를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조용히 아기 보고 있는 저에게 오셔선 이제부터 매일 전화해서 지켜볼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하시곤 제 인사도 받지 않은 채 쌩하니 나가시더군요. 뭘 알아서 하라는 건지 어머님의 선전포고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님의 전화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제가 하는지 남편이 오기 전에 설거지랑 빨래는 다 해놨는지 무슨 리스트 짜놓으신 것 마냥 체크하며 물으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카톡으로 거의 2-3시간마다 빨래 끝났으면 들어누워 있지 말고 바로 건조기에 넣어라. 건조기 다 돌아갔으면 네 남편더러 개라 하지 말고 지금 해 떠 있을 때 네가 개라. 장은 모바일로 봐서 문 앞에 배달시켜라. 등등 무슨 AI 로봇 마냥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일에 간섭하며 시키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시킬까봐 전전긍긍하시며 도에 넘는 참견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어머님께 버럭 화도 많이 냈지만 어머님은 그냥 그때만 잠깐 연락 안 하셨을 뿐이지 거의 몇 달 내내 저를 피말리게 하시며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불시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화장실이 깨끗한데 이거 누가 청소했냐? 주말 식단을 네가 미리 짜놓고 장을 봐둬서 손질해라. 괜히 네 남편 부엌에 서 있게 하지 말고 등등 선을 넘어가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따금 반찬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가득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택배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 위주의 음식이 가득한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다 보면 현타가 여간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도 남편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저 보호한다고 어머님 전화를 차단하고 간 적도 있고 저 몰래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한 소리 하며 한판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횟수와 강도만 조금 약해졌지 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심해진 시어머니 스트레스에 지쳐서
제가 마침내 이혼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돌 지난 아이 두고 이혼하자 얘기할 정도면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그만큼 많이 참았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미안하다고 손발 싹싹 빌었고 저는 이대로는 더 결혼 생활 하기 힘드니 갈라서자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남편이 착하고 저에게 많이 노력한다는 것도 알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전부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어차피 저도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귀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아이랑 둘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남편이 울고 불며 본인이 더 잘하겠다며 시어머니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며 살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비는 걸 저는 그냥 다 됐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연애, 결혼 기간 통틀어 제일 심하게 싸운 날이었죠. 제가 남편 옷가지들을 막무가내로 캐리어에 넣어 당분간 따로 살자고 통보하며 내보내려는데 시어머니가 그 타이밍에 갑자기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희가 눈물바람으로 짐까지 싸놓으며 싸우는 걸 보시고는 엄청 당황하신 채로 아니, 니들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엄마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생겼다며 엉엉 울자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혼까지 할 일이야?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짐까지 싸들어 내쫓는 거니? 그러시더니 해결책이 생각이라도 난 듯. 그러면 이번 기회에 따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애 보고 살림 도우느라 힘들었잖니. 새애기 너는 네 남편이 좀 없어져 봐야 고마운 줄 알지. 남편의 소중함을 좀 깨달아 봐. 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쉬고 그게 서로에게 낫겠네. 새애기 넌 남들 다 하는 육아의 살림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꾸 네 남편 부려먹으려 하는 거니? 됐고 그래 니들 따로 좀 살아봐. 주말부부도 많이 하잖니. 그런데 그 엄마들 다 죽고 없어? 멀쩡히 살아서 살림하며 애 키우며 다 한다. 새애기 너도 못할 거 없잖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며 알겠으니까 제가 따로 합치자고 하기 전까지는 따로 사는 걸로 합의 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내보내 얼떨결에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 에어비앤비를 잡아 숙소로 쓰며 평일엔 거기서 출퇴근하고 금요일 저녁에 집에 와 주말을 함께 보내고 월요일에 바로 출근하는 생활을 했어요. 냉전도 1, 2주였지. 사실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걸 알았고 홧김에 내보낸 저였기에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제 마음을 풀어주려 노력함에 다시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애초부터 남편은 나가기 싫어했지만 저는 주말 부부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로 사니까 드디어 시어머니의 집안일 간섭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큰 소리로 화내며 이제 집에 아이 아빠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어머님도 당황하신 채로 알겠다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연락을 안 하시니 저도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직장 어린이집에 붙어서 15개월쯤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며 몇 개월 조금 더 쉬고 난 후 복귀하려고 회사에 말도 해둔 상태였고요. 남편은 주말에 와선 평일에 못다한 집안일을 회계라도 하듯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아이도 본인이 도맡아 놀아주었고 그 바람에 저는 주말에 푹 쉬게 되었죠.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좋아져 저는 누가 봐도 얼굴 좋아졌다 할 정도로 상태 좋아졌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깥 음식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저랑 살면서 제가 해주는 음식 먹고 살도 좀 뽀얗게 붙어가며 건강하던 사람인데 따로 떨어져 사니 먹을 만한 게 제대로 없었나 봐요. 살이 막 빠지더군요. 게다가 주말에는 몰아서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하니 따지고 보면 남편은 주말부부 하는 게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부부 한 지 3달 좀 안 될 무렵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제 얼굴 보고는 조금 놀라시며 물으시더군요.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져? 애 어린이집에 보내니 좀 살만한가 봐? 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운동 다녀요. 시간적 여유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니 요리도 잘해서 챙겨 먹고요. 그래? 잘됐다 얘. 하시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퇴근하며 어머님과 조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달려나가 남편 얼굴을 감싸 안으시더군요. 아니, 너 몰골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시꺼매졌어? 응? 너 어디 아프냐? 아프긴 그냥 살이 좀 빠졌어요. 아니, 살이 좀 빠진 게 아닌데? 아니, 푹 쉬라고 따로 살게 해뒀더니 새 애기는 얼굴이 더 좋아지고 너는 나빛이 곧 죽을 사람처럼 퀭하고 이게 뭔 일이냐? 기절초풍하며 저희를 번갈아 보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말했죠. 어머님, 아이 아빠 원래 바깥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전엔 그나마 제가 해준 저녁이라도 잘 챙겨 먹었는데 따로 나가 사니 제대로 못 먹고 산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좀 잘 챙겨 먹지. 아니, 주말에는 그래도 같이 좀 해 먹었을 거 아니냐? 주말에는 이 사람이 아이 본다고 저더러 나가서 놀고 오라고 등 떠밀어요. 평일에 보고 싶은 애도 못 보고 이 사람도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애 보고 그러느라고 힘들긴 할 거예요. 저 놀다 들어오면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뭐야? 아니, 너는? 어머님은 살이 쏙 빠져 볼품없는 남편의 얼굴을 연신 들여다보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내내 눈치만 보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 손을 잡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따로 사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제 서로 깨달을 만큼 깨달았으니 합쳐야 하지 않겠니? 네 남편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해라. 네가 먼저 들어오라고 해야 우리 아들도 들어가지 않겠니? 아니요.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푹 쉬면서 줄창 게임 실컷 한다는데요. 밥 제대로 못 먹는 건 안타깝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평일에 쉬잖아요. 어머님도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좋은데요, 지금.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의 소중함도 깨달았어요. 어쨌든 주말엔 남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쉬려면요. 아니, 새끼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합쳐줘라. 합쳐라도 아니고 합쳐달라니. 처음으로 명령조가 아닌 부탁조로 말씀하신 시어머니여서 놀랍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는 거의 싹싹 빌다시피 제게 사정하며 주말 부부를 그만둘 것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합칠 계획이긴 했지만 저도 좋게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시 합쳐서 사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다시는 저희 부부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마시라고 강단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덧붙이면서 절대로 따로 살지 말라고 거듭 부탁하시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시자짓도 끝났고 저희 부부도 다시 합쳐 살며 전보다 더 끈끈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이후로 둘째 아이도 낳았고 처음 약속했던 대로 둘째는 남편이 육아휴직 써서 두 돌까지 키워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육아휴직 내서 더 개고생하는 거 아시면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시더라고요. 지금에야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워킹맘님들 글들을 보니 제 예전 일이 생각나서 한번 써봤어요. 모두 힘내시고 가정 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혹시 기혼자들끼리 하는 소개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무려 제 전 남편이 그 기혼자 소개팅에 나갔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이었고요. 당시엔 너무 화가 나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중엔 화병까지 크게 앓아 과호흡 때문에 병원도 몇 번 실려가곤 했는데요.
지금은 운동과 상담으로 많이 치유한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기혼자 분들도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어서입니다. 쓰다 보면 제 신상이 털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피해자 분들이 더 생겨나는 것보다 저 하나 총대 메고 이 더러운 현실을 밝히려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소개팅으로 이어져 만났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해서 사실 선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피부과 페이 닥터였고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남편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양가 재정 상황을 따지면 저희 집이 남편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저희 집은 조금 특이하게도 친정엄마가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친정아빠는 세무직 공무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친정엄마 덕분에 저 중학교 때부터 살림살이가 펴지기 시작해서 사교육 푸시를 많이 받아 명문대에 들어갔고 친정아빠의 학업 뒷바라지로 잘 풀린 케이스라 저는 늘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상황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고 시댁은 그냥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좋게 말해 평범하지 사실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셔서 빚이 있는 상황인데다 시댁 부모님들 모두 아들이 의대 가자마자 이제 인생 폈다며 바로 다니던 일 관두시고 아들한테 쭉 기대어 사신 분들입니다. 재산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자랑거리와 노후 준비는 아들밖에 없는 집이었지만 콩깍지가 뭔지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흔히 싸가지 없고 이기적일 것이라는 제 편견이 있었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그는 너무나도 배려가 깊었고 자상했으며 본인의 의견보다는 늘 제 생각을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에 진절머리 났던 터라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빠져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그렇게 반년 동안 불같은 연애를 하다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남편의 스펙이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양가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잡음이 없기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시킬 때도 장사하듯이 이것저것 재가며 절대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물 예단을 과하게 요구하셨어요. 처음엔 거의 1억 원어치를 요구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티시니까 선심 쓰듯 5천으로 깎으시더군요. 본인들은 사놓은 아파트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아들이 잘났으니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개업만 하면 돈 쓸어 모을 거라면서요. 결혼 비용을 친정에서 거의 부담하고 그 돈 되찾고 싶으면 5년 이내로 남편 개업을 해주래요. 듣다 못해 저희 친정엄마가 그냥 파혼하자고 하며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곤 저희 친정에서 하자는 대로 맞춰주더군요. 그래봤자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내주셨고 남편은 신혼여행비와 웨딩링 그리고 신혼집에 4천 정도 예산 짜서 가전 가구를 넣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 쪽에서 마련했고요. 신혼집 역시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셨어요. 당시 시세 9억 정도 하는 20평대 초반 역세권 아파트였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양도에 따른 세금 역시 친정에서 다 부담해 주셨고요. 돌이켜보면 손해뿐인 결혼이지만 당시에는 사랑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많이 미안해하고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은 다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고 제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진짜 보통 아니신 분이구나 생각하며 현명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제 결혼 생활이 편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정말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급하지도 않은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 채근하시고
당장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디 벚꽃이 이쁘게 펴서 구경 가고 싶네. 팔당댐 드라이브가 그렇게 시원하고 좋다더라. 도토리 가루를 어디서 구해서 묵을 만들었는데 곰팡이가 폈느니 어떻니? 시시콜콜한 수다 잡담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 좋죠. 그런데 어머님은 꼭 제가 너무 바빠 죽겠는 시간에 전화를 거셔서는 한가한 사람 취급하시며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장단 맞춰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심심하다 하시길래 문화센터라도 다니시라고 권유했더니 그건 또 싫으시대요. 그래서 요즘 중장년층 간단하게 하루 2-3시간 알바하는 프로그램도 시청에 많다고 생각 있으시면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니 웃으시며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처음엔 애써 웃으며 네네 하다가 나중엔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점심 먹고 바로 서초동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일 처리할 게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급하신 일이 아니면 다음에 통화해도 될까요? 라고 여쭸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알겠다 하시며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화난 표정으로 묻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화냈어? 화? 아니, 어머님께 내가 화를 내다니 무슨 말이야? 바쁜데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우리 엄마한테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며 화냈다던데? 뭐라고? 아까 낮에 한 통화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남편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요 몇 주 매일 전화하시고 업무에 지장 생길 정도로 통화를 요구하셔서 웬만하면 다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서초동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자고 좋게 예의 차리며 말씀드린 거라고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좋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우리 엄마 보고 그렇게나 한가하면 인형 눈알 꿰는 부업이라도 하라고 소리 질렀다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엄마가 좀 철없기는 해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은 안 하셔. 뭐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다.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볼게. 제가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려 하니 남편이 그만하라며 쓱 나가더군요. 문도 쾅 닫은 채로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다가 거짓으로 이간질한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천연덕스럽게 이러시더군요.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네 말투 뉘앙스가 그랬잖니. 사람 깔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다 드러나던데 뭘. 알바하라고 권유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니?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별 잡다한 얘기 다 들어놓으니까 한심해서 그런 거 아니었니? 어머님,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남편한테 전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오해였으면 풀면 되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아들한텐 내가 알아서 얘기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시며 전화를 뚝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와 제 손을 잡으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께서 오해한 게 맞다시며 집에 가서 와이프 마음 풀어주라고 하셨대요.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니 말에 홀랑 넘어가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의 남편이 한심해 보여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꿇어가며 다신 안 그러겠다 싹싹 빌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와 남편을 은근히 이간질하려고 하시더군요. 식사하자고 하시며 저희 사무실 근처로 식당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한정식당 잡아드렸더니 간단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냉면집 어떠시냐 여쭸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해 며느리 보러 사무실까지 찾아갔는데 꼴랑 냉면 얻어먹게 생겼다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피까지 차갑게 식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혼집 비번을 안 알려준다며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셨대요. 아니, 여쭤보신 적도 없거든요. 저희 없을 때 집에 오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을 부풀려 아들인 남편에게 전해가며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막상 얼굴 보면 우리 며느리 이쁘고 잘난 며느리 하시는데 나중엔 화가 나다 못해 혹시 갱년기라 오락가락 하시는 건가 생각까지 했네요. 솔직히 그런 일만 없으면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좋은 고부관계인 줄 알 겁니다. 만나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시고 연신 예쁘다고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은 늘 본인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선배들한테 상담하니 아들 장가 보내면 그러신 분들 많다며 첫 며느리라 저에게 기대도 많으시고 환상도 있으셔서 그러는 거라고 결혼 초반만 좀 참고 넘어가면 다 안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은 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꾹 참고 넘어가면 별 다른 트러블이랄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했고 저도 그런 신혼생활에 어렵지만 적응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으로 퀵이 하나 오더라고요. 남편은 선배 개원하는 병원에 장비 봐주러 집에 없던 상황이었고 저 혼자 그 퀵을 받았는데 보니까 수취인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신인은 모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이었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남성 정장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걸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 그거 엄마가 내 봄옷 하나 사준다고 하더니 그걸 보내셨나 봐. 그냥 대충 장롱에 넣어줘. 당신 옷을? 응, 알겠어.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적적하실 텐데 백화점에서 아들뻘 옷 보면 생각나 사보내실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그 퀵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퀵 하나 왔지? 그거 스타일러에 넣어서 잘 좀 다려줘. 아, 네. 그런데 남편은 병원 출퇴근할 때 정장 안 입는데요? 그냥 뭐 경조사 있을 때 입으라고 사보낸 거야. 우리 아들이 톤이 좀 밝은데 갖고 있는 정장이 다 칙칙하잖니. 아무튼 오늘 꼭 스타일러에 넣어놔줘. 하시며 전화를 딱 끊으시더군요. 당분간 정장 입을 일이 없는데 왜 미리 넣어놓고 다려놓으라 하시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일단 퀵으로 온 정장을 잘 다듬어 놨죠. 남편은 집에 와서 그 정장을 한번 쓱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장롱 문을 닫더라고요. 나중에야 남편의 그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 생겼어요. 바쁜 월요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상가집 갈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저는 잔업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무심코 장롱을 열어보는데 어제 어머님이 퀵으로 보내신 정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정장 갖고 갔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상가집에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편 병원에 장례식장 가는 용도로 상시 준비해 놓은 정장이 있거든요. 의사들은 불시에 장례식장 갈 일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그거 입고 가면 되는데 굳이 어제 퀵으로 받은 정장을 입고 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당신 병원에 까만 정장 있잖아. 내가 살이 좀 쪘잖아. 그게 배에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거 급하게 가져왔어. 아니, 언제? 오늘 점심시간에 집 잠깐 들렀었지. 뭐야, 나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지. 알겠어, 조심히 들어와. 하고 전화를 끊었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경조사가 좀 많더군요. 저녁에는 상가집 간다고 하며 밤 11시쯤 들어왔고 주말에는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혼자 빨리 갔다 오는 게 편하다며 저는 집에 두게 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상하단 생각이 든 건 시어머니의 잦은 옷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백화점 가면 저희 생각이 난다며 종종 옷을 사주셨는데 제 것은 항상 운동복이었고 남편 것은 늘 정장이나 단정한 가디건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병원에서도 캐주얼하게 입고 있고 저랑 데이트할 때도 주로 트레이닝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을 거의 안 입는 터라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당신 취향 잘 모르시나 봐. 잘 입지도 않는 옷을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네. 그러게 하하 하며 말 돌리던 남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차에 엔진 경고등이 떠서 급하게 남편 차로 바꿔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종종 차도 바꿔 타긴 했거든요.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남편 차로 옮겨 타고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제 차에 경고등이 떠서 바꿔 타고 가니 당신은 택시 타고 가라고. 보내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빗발치듯 오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도 없이 차를 바꿔 타고 가면 어쩌냐고 난리를 치길래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우리 종종 바꿔 타잖아. 왜 그래?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나 오늘 차 써야 하는데. 그래? 미안해 몰랐네. 그런데 나도 오늘 서초동 갔다가 논현동도 가야 하고 일정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알았어. 그럼 아니다. 알겠어.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끊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정차 중 차 안을 돌아보는데 세상에 뒷좌석에 무슨 옷들이 그렇게나 많이 쌓여 있는지 자세히 보니 다 정장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옷들이랑 구두랑 넥타이랑 머리 단장하는 스프레이도 있었고요. 그것들 보자마자 쎄하더군요. 바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쳐보니 최근 등록지에 라운지 카페, 일식집, 레스토랑 같은 데가 많더라고요. 보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이 남자 바람 피우는구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눈앞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쇼크를 먹은 저는 그대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이곳저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글로브 박스까지 다 뒤져봤지만 여자 흔적은 없었어요. 일단 전부 사진 찍어 증거 남기고 블랙박스 칩을 사무실로 가져와 노트북에 연결해 백업했어요. 남편에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했습니다. 남편이 떠보듯 차에 대해 묻길래 너무 바빠서 차에서 통화만 하느라 다른 거 볼 여유가 없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그날 야근한다고 하고 PC방에 갔습니다.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다 재생했어요. 다행히 차량 안에서 나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채널이라 남편 통화 소리까지 다 녹음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불박을 건드렸는지 최근 일주일 거만 있었는데요. 그중 한 날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로 전화를 하는데 통화 내역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젠틀한 목소리로 상대에게 어디시냐 묻고 빨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간불 정차 중일 때마다 스프레이 뿌리며 머리 만지는 소리도 났죠. 그렇게 어느 레스토랑에 도착하더니 발렛을 맡기며 블랙박스 앞으로 지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찍혔는데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정장에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다 찍혀 있었고요. 저는 엉엉 울며 다른 영상들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이따금 다른 여자들과 통화를 하는 듯 보였고 종종 시어머니랑도 통화하는 게 다 녹음되었어요. 자세히 들으며 유추해보니 시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남편이 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신경질을 내며 곧 아내에게 걸릴 것 같으니 이제 소개팅 그만하고 싶다고 짜증을 내거나 오늘 만난 사람은 괜찮았다 어쩐다 등등 소개팅에 나온 여자를 품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악몽이길 간절히 바랄 정도로 현실로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물을 저장했고 집에 와서 남편 얼굴을 봐도 온 힘을 다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 이내 안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자는 척하니 슬그머니 차키를 들고 현관을 나서더군요. 30분 정도 후 옷까지 주섬주섬 챙기고 들어오는 걸로 보아 차 내부 정리를 했겠죠. 증거도 나름대로 지운다고 지웠고 귀로 고스란히 남편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을 시시때때로 봤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수시로 초기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잘 때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또 어딘가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는 듯한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남편 폰을 뒤졌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와의 통화와 대화 내역 모두 삭제되어 있길래